오늘은 현대시 나이덕의 푸른밤, 김남조의 겨울바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덕의 푸른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주제 뽑기 바랍니다. 자, 핵심 키워드가 너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1년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벗어날 수 없는 너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시 감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듯이 걸었던, 자, 너는 여기서 하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겠죠? 자,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1년은 역설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연 주제 뽑기 바랍니다. 키워드는 별과 꽃이 되겠습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자, 까마득한 밤길 앞에 까마득한이 왔으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 혼자 걸어갈 때는 애로움 또는 고독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혼자 걸어간다 했으니까 애로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까? 예,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한 별의 의미적 해석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자, 꽃도 마찬가지죠. 같이 묶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꽃들은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숨과 입김이라고 나와 있죠? 의미적 해석해 보세요. 그쵸? 너와 이별로 인해 겪어야 했던 힘겨움, 즉 사랑의 아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색깔 넣겠습니다. 사랑의 아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자, 이연의 주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해서, 예, 이연의 주제는 널 향한 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뽑아보세요. 감정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감정이 여러분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3년 주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면서 겪는 감정의 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욕에서 다시 사랑으로, 즉 감정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로 드리웠는데 드리웠더니 뭐예요 여러분?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두레박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색깔 넣으시고 두레박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게로 드리웠더는 널 향하는 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두레박의 의미적 해석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두레박.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치욕과 사랑의 감정을 넘나드는 상황과 관련이 있죠. 자, 이제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뽑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길이죠, 여러분. 근데 길이 어떤 길입니까? 수만 갈래의 길이 있고 수만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은하수의 한 별하고 또 하나의 별이 있어요. 자, 주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너와의 사랑에 이르는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수만 갈래의 길이니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르는 멀고도 험한 길로 주제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수만 갈래의 길이라는 것에서 너와의 사랑에 도달하기에 걸어야 하는 수많은 길이 되겠죠. 여러 갈래의 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석은 은하수의 한 별과 또 하나의 별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하수의 한 별은 누굴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자죠? 하자 비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별은 누굴 비유하고 있습니까? 너죠? 즉 하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하죠. 너의 비유가 될 거고, 이때 너는 하자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수만의 길 하나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만의 길은 삶의 모든 길이 누굴 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널 향하는 길이죠. 그래서 너를 향한, 즉 삶의 모든 길이 너를 향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오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에서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오네요. 지름길하고 애음길이죠. 자,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조되겠죠.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이때 지름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쉬운 길이죠. 쉬운 길.
애음길은 이제 반대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뜻은 구분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길이니까 이 부분은 사랑의 길이 될 겁니다. 애음길은 구분길로서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과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랑의 과정. 그래서 지름길과 애음길은 서로 대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가겠습니다. 단 하나의 밑줄 긋고 해석해보세요. 단 하나의. 그쵸? 오직 널 향한 길임을 의미하죠. 오직 너를 향한 길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연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원생애 또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득의 푸른밤을 끝내고 이제 김남조의 겨울바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조의 겨울바다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겨울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바다에 대한 의미적 해석, 즉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겨울바다가 있고 1년에, 그 다음에 또 몇 년의 겨울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네, 4년에 있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 년에 있네요. 그죠? 8년에.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유연을 거쳐서 겨울바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겨울바다에 대한 의미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각각 세계 유연에 나와 있는 겨울바다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그쵸?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겨울바다의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흐름을 가지고 보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여러분, 죽고 없었으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상실이죠. 즉 미지의 새가 죽고 없었으니까 이상과 소망의 상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상실. 어때요, 여러분? 절망감에 빠져 있고 허무감에 빠지겠죠. 그럼 미지의 새를 해석할 때는 하자가 소망하는 대상이죠. 자, 하자가 소망하는 대상으로서 3의 이상이죠. 3의 이상형.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겨울바다를 해석할 수 있겠네요. 겨울바다는 바로 허무와 소멸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의 겨울바다는 허무와 소멸의 공간입니다. 이리하여 1년의 주제는 소망이 사라진 죽음의 공간인 겨울바다죠. 이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할 것만도 매우 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여러분,
진실이 눈물되어 얼어버렸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쵸? 사랑의 상실로 인한 절망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상실로 인한 절망감. 자, 그 다음에 그대는 사랑하던 사람이죠. 사랑하던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운 해풍에 여러분 빨간색 넣어야 되겠죠. 매운 해풍은 여러분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죠. 즉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색깔 넣습니다. 매운 해풍,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자, 그러면 여러분 장애물에 관한 것들 많이 배웠죠. 하저앉음을 가로막는 장애물 또는 방해물 또는 단절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적 실행과 고통이 되겠습니다. 의미적 해석은 실행과 고통을 의미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연의 주제는 사랑의 상실로 인한 뭐예요, 여러분? 네, 절망이 되겠습니다. 자,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의 불, 무리양이에 불붙어 있었네. 자, 이 두 줄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삶에 대한 허무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붙어 있었네 했으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있죠. 의지 사이에서 갈등한 화자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허무의 불, 요 불과 그 다음에 무리양이 어때요, 여러분? 비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은 무리양과 대립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대립적 이미지죠. 그럼 이제 불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마이너스 개념으로서 여기에서 소멸, 절망 또는 죽음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랑은 해석하면 물결이죠. 즉 생성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생성. 자, 이렇게 해서 3년의 주제는 삶에 대한 허무와 극복 의지. 허무 나왔죠, 여러분? 요거 불붙어 있었으니까 여기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허무와 극복 의지가 되겠습니다.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시간. 그렇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성숙의 계기.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보세요. 자, 끄덕이며, 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끄덕이며. 그러면 삶이 여러분 어떤 자세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네, 긍정의 자세죠. 삶에 대한 긍정의 자세가 드러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사연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진다는 이야기죠.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며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겨울 바다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깨달음의 공간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성을 자각하고 있잖아요.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공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사연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통한 자, 삶에 대한 긍정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의 주제 끝내고 이제 오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연, 6년 같이 묶은 게 좋겠네요. 그죠? 자, 5연은 남은 날은 적지만, 남은 날이 적다는 건 삶의 무한성입니까? 유한성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삶의 유한성이 되겠습니다. 자, 삶의 유한성이면서 자각과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각과 성찰, 즉 반복을 통한 하자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년 봅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 기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극복의 노력.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색깔 넣으세요. 자, 기도의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얻는 순간이죠. 즉, 절망이 뭘로 전환되고 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죠. 희망이죠? 희망으로 전환되고 있다. 색깔 넣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뭐뭐 하소서 할 때는 경어치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즉 경건한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즉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성찰적 태도도 드러나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여 5, 6년의 주제는 허무의 극복을 위한 갈망 또는 갈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년, 7, 8년도 같이 묶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7년 아까 해석했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같이 봐주면 됩니다. 요 해석하고. 자, 이제 8년 해석 들어갑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인고의 물, 여러분 이인고의 물에 밑줄 그어놓고 이인고의 물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생각하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인고란 뜻은 괴로움을 지금에서 찾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허무와 절망, 죽음을 뭘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까? 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망을 기도로서 극복함이죠. 인고니까 괴로움을 이렇게 참는 거니까. 그래서 허무나 절망이나 죽음을 기도로서 극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인고의 물에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해석하겠습니다.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여러분, 수심이 있는데 기둥을 이룬대요. 그럼 기둥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하자의 허무, 소멸, 절망의 극복 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형상화라는 말의 의미적 해석은 구체적 사물을 가리켜요. 기둥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겨울바다의 해석 여러분 하기 바랍니다.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쵸? 생성과 희망의 공간이 되겠죠? 즉 생성과 희망의 공간으로 깨달음과 기도를 통해 하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인식 전환, 됐습니까?
자, 이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년 주제. 삶의 허무감을 극복하려는 뭐가 여러분 드러나 있어요?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했으니까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극복 의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극복하는 의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설명을 끝내고 이제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2번이죠. 2번. 가장이에요, 가장. 요 함정이 있습니다. 자, 1년에 없었네, 3년에 있었네, 4년에 섰었네, 8년에 있었네. 다 여러분 뭘로 끝나고 있어요? 네로 끝났죠. 그죠? 정결 어미가 네로 끝났으니까 동일한 정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정결 어미의 반복. 자, 네로 끝났습니다. 네로. 자, 그 다음에 하자가 겨울바다에서 마주한 아픔과 깨달음과 극복의지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하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겨울바다를 통해서 아픔과 깨달음, 극복의지. 아픔, 깨달음, 극복의지.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1번 어느 부분이 아닐까요? 감각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답지는 설득적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면 이걸 만약 맞는 답으로 건친다면 독백적 의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독백적 의도는 있죠? 4번 답지 분석하세요. 그렇죠? 자, 거기에 반어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비판적 태도 없었죠. 5번 답지 분석하세요, 여러분. 음성 상징어 사용되고 있지 않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분석하세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 3번이 될까요, 여러분? 디귿에서 보면, 자, 디귿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끄덕이면 이제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긍정이잖아요. 끄덕이며 긍정. 그러니까 삶의 섭리에 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순응한다 할 수 있죠. 긍정이니까. 순응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하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어떤 행위? 끄덕이며, 즉 반복이죠. 그래서 반복적 행위가 행동이다. 반복적 행위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번 납치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갈등의 상황에서 벗어났단 말이 있습니까? 없죠.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납치는 새로운 가치란 말을 이야기한 적은 없죠. X. 4번 답지는 하자의 절망감이 아니죠. 이런 거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하자의 절망감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답으로 한다면 상실감을 극복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실감 극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됐죠, 여러분? 하자의 체념적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죠. 됐습니까?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가의 오연에서 애움길이 아까 있었죠. 애움길은 사랑의 어려운 과정을 드러낸다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 대상과의 죄를 앞당긴다? 이런 말 없죠,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 하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없죠? 그래서
자, A3부터 여기까지 하자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린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1번 답지 키워드 밑줄 그으세요. 예, 절실한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키워드는 구차, 운동률을 통해서 구차했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답지는 하자가 겪고 있는 상실감이죠. 상실감 정도 해석하시고, 5번 답지는 하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